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양띠클럽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스페셜 게스트가 한 명 더 있어가지고 우선 저랑 이제 브리님, 젠키님, 웬디님 계시고요. 양념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양념굿이라고 합니다. 왜 양념굿이에요? 치킨은 양념이 맛있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준비한 멘트. 네, 양념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에 16년째 거주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여러분들과는 그 좀, 유소년기부터의 경력이 있습니다. 유소년이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요, 단어를. 네,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면요. 이게 정말 또 정말 추억인 게 저희가 또 이렇게 다 같이 같은 중학교 출신인데, 근데 이 양념구님께서 일본에서 거주하시니까 자주 못 만나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가끔 한국에 오시면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는 정말 귀한 분이셔서 그럼요. 귀한 분의 귀한 자리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네. 약간 환상의 포켓몬 같은 존재. 맞아요. 뮤츠다. 쉽지 않은 포켓몬. 네네. 너도 약간 뮤츠 같아. 약간 영어라는 느낌.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갖고 싶다, 너.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양념구님을 모신 만큼 약간 이 일본에 살고 계신 분으로서 얼마나 한국과 일본이 차이가 있는지, 일본에 대한 정말 라이프라던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좀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일본에 16년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저는 이제 2011년에 일본에 갔고요. 이제 대학부터 갔고요. 그냥 아예 일본 대학에 제가 입학을 한 거라 오히려 사실 한국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뺄셈 다시 해야 되니까. 뺄셈 14년 아니야? 아닙니다. 왜 16년이죠? 11년이 저의 1년 차니까요. 여보세요. 잘 해보세요. 정말. 네, 그럼 맞아요. 예. 0년 차가 아니구나. 1년 차죠. 그러면 15년 차 아닌가요? 16년 차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년 네, 네, 있거든요. 네. 세상에 논란을. 네네. 16 girl. 네네, 16 girl. 그래서 내년에도 16년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대학부터 해서 네네. 정말 직장인으로서 지금 네네.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지금은 일본에서 이제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이제 뭐 경영 집계 컨설팅 비슷한 것을 하고 있고요. 네. 백더널. 네. 네, 뭐 별거 아니면 그냥 직장 다닙니다. 멋있어요. 월급쟁이입니다. 예. 일본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리스펙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 양념군이 빼고는 일본에서 살았던 적은 없다 보니까 일본에 여행만 가봤지. 네네. 일본 살이가 어떤지 장단점이 있다면. 네네. 뭐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남의 돈 벌어먹고 사는 것은 다 너무나도 참 힘에 겨운 것은 사실인데요. 네.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거랑 이제 제가 오히려 약간 서울살이를 잘 뭐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아. 뭐 이게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뭐 딱 명시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그러면 네네. 직장인이니까 네네. 지금 요즘 한국은 취직이 너무 힘들거든요. 네. 일본은 취직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너무 부럽다. 네네. 일단 일본은 뭐 초고령상 저는 한국이 취직이 안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고용주님들이 더 각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초고령 사회이고 이제 딱 노동 정년기인 인구 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이 이렇게 이직 시장이 힘든 거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뭐 좀 일부 중소기업이나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 뭐 사람이 안 구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들리는 것 같은데 일본 완전 그쪽이라서 뭐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간에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구인난. 예, 구인난이 진짜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체로 그런 나이 관계없이 이제 뭐 중도 채용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제2 신졸이라고 해서 이제 뭐 신졸 그러니까 공채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안 맞는다. 관두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너네도 뭐 거의 뭐 신졸 또이또이하게 뽑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와꾸가 따로 있습니다. 제2신졸이라고 하고요. 대체로 한 2, 3년 차까지는 제2신졸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신입이군요. 예. 제2의 신졸? 제2신졸이라고 그렇게 원래 명칭이 신졸이에요? 있는데, 원래는 신졸이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말하는 공채로 아. 들어가는 거고, 이제 중도는 아예 다르잖아요. 중도는 이제 경력. 그쵸, 경력직인데 이제 예, 제2신졸 같은 업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중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이도 거의 많이 안 따지고 뽑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기업이 많고, 이제 부동산 업계는 뭐 유구하게 다들 기피하는 업계 그렇게 다들 너무 부동산 가고 싶다 막 이런 회사는 아니다 보니 사람 뽑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제 저는 더 그런 부분을 좀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람이 진짜 없고요. 그래서 대체로 사실 뭐 여러분들도 일본어 뭐 한두 마디 외워가지고 가시면 취직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람이 부족한 편이고, 특히 구인 시장에서 한국인은 꽤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왜요? 그 다른 인종들에 비하여서요. 아, 이제 다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실하다? 뭐 문화가 가까이 저 약간 문화가 문화색이 비슷하다. 문화색 비슷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약간 노비 근성이 끝까지 진짜 갇혀져 있다. 약간 배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하겠네요. 거기서도 알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농땡이 안 부리고 시킨 거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인들은 꽤나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커먼 센스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저희 근린 국가 뭐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디 이제 뭐 그 근처 이제 국가 출신 여러분들 정말 이런 거를 모른다고? 이런 걸 이렇게 신뢰되는 행동을 약간 이런 게 가끔 있어요. 근데 한중일 세 개예요? 예? 세 개 중에 하나예요. 한중일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근데 꼭 집어서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네.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해줘야 이렇게 신뢰되는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적다. 예. 그런 편에서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좀 일본에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나 좀 일본을 좀 뭐 일본 일들 뭐 애니 좀 봐가지고 들으면 좀 알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용기를 가지세요. 조금만 공부하면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네네. 정말 일본 말을 회화를 공부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한자 난독증이 있어서 네네. 힘듭니다. 그게 또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다 배워지게 돼 있어요. 스파르타식으로 그러면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하면 한다. 네, 사람이 이게 이걸 안 하면 내가 이제 굶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다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지 마시고 일단 용기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건너오심이 어떨런지. 누구 한 명만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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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건 혼자 가지 않겠다. 예. 양녕구님이 지금 잠시 한국에 계시는데 이제 일본으로 예. 그렇습니다. 역시 괜히 영어수원이 아니에요. 욕하고 있어요. 네네네.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한국도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이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서울에 혼자 자취하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평균 생활비 같은 게 일본은 한국이랑 큰 차이가 안 날까요? 한국의 생활물가가 사실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도쿄에서 산다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뭐 임대를 해가지고 월세를 내고 산다는 기준 하에 대체로 그래도 그러네요. 주거비는 10만 원 정도는
예, 100만 과분 원이요? 예, 하셔야 세긴 세네요. 되고 보증금 같은 게 있어요? 보증금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집도 있고 있는 집도 있고 한데 뭐 대체로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증금 있고 그다음에 사례금 비슷하게 주인님한테 "아우 저에게 이 방을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달리기가 아니라요? 예예예. 주인님한테 주님한테 내워주세요? 빌려주셔서 몹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사례금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없는 방도 있어요. 있는 방 좀 좋은 방은 대체로 있는 편이고 그거랑 이제 복비는 대체로 인제 그 임대 비용의 0.5개월치에서 아. 1개월치 정도를 지불을 하는 편입니다. 꽤 많이 주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인제 이사를 하거나 입주를 할 때는 이 월세의 3배에서 5배 정도가 그게 든다고 보증금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들어갈 때 인제 그 보증을 받아야 돼요. 외국인이 그래서 방업기가 네, 좀 힘들지. 힘든 편인데 그래서 보증 회사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 신원을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증을 할 때도 인제 월세 1 달치, 2 달치 정도를 지불하는 편입니다. 네네. 보증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날 고용한 내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아 보증을 받 일단은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 뭐지 정기적으로 일단 그 학생도 방업기 좀 힘든 편인데 왜냐면은 인제 학생들은 수익이 나는 게 수익이 아니니까. 없기 때문에 그런 편인데 인제 아무래도 그 회사원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인 수익이 있다. 그런 거를 인제 증명이 되면은 그런 보증회사 같은 데에서 그냥 예 자본의 힘으로 보증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고요. 취업이 먼저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인제 그런 보증을 끼지 않더라도 뭐지 쉽게 입주할 수 있는 거주 형태로 하면 인제 셰어하우스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데는 인제 잠깐 체류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빡세게 보증하지 않아도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지요. 예예. 그러면 주거비가 100만 원. 좀 많이 근데 예. 요즘 한국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인제 뭐 전세라든지 좀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근데 월세만 있진 않으니까. 예. 제가 요즘에 방을 이제 적극적으로 다시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전세나 월세나 나가는 돈은 비슷하나? 또이하다. 네. 그렇군요. 비슷하다. 그런 요즘 상황. 거의 그리고 또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곳들이 많아서 한국도 약간 시장이 좀 변화가 있는 지금 보이나 보다. 맞아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공과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네, 전세, 그렇습니다. 가스비 뭐 네. 인터넷 비용. 근데 대체로 되게 도쿄 안에서도 사실은 좀 열악해도 살 수 있다. 얼마든지 더 훨씬 저렴한 예 주거비도 선택이 가능하지만요. 이제 좀 인제 의도치 사람답게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름답지 않을까요? 더 열악하다는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인제 인가하지 않은 다른 생명체가 인제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약간 있다. 혹시 바뀌었나요? 오 들락날락한다. 네 그런 뭐 가능성이 쪼끔 있고 혹은 뭐 몹시 그 출퇴근 시간이 몹시 오래 걸린다. 뭐 그 정도? 예 뭐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일본에서 만약에 인제 취직을 하시고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출퇴근 비용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대로 실비 청구를 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저렴한 주거 형태도 예 고려가 가능하다. 나의 시간을 버리느냐 마느냐. 그렇죠. 네. 그렇죠. 어디나 똑같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하셨어요. 일본에 사실 인제 부동산 업계에 또 일을 하고 네네네. 계시니까 사실 부동산 추세랄까요? 사실 한국은 특히나 또 한국의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좀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 네. 많아 가지고 일본은 좀 추세가 어떤지.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그 인바운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인제 좀 예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될까? 투자 가성비 짱이다. 이렇게 예 칭할 수 있겠죠. 가성비 굿 이런 데로 많이들 인제 검토를 해 주시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내국인 같은 경우 일본인 안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막 부동산 투자 막 이렇게는 사실 잘 안 보고요. 내 집 한 채라는 약간 그런 개념이 저희는 있잖아요. 네. 뭐 일본도 물론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막 이게 뭐 시세 차익을 노려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네 이런 거는 사실은 잘 없는 편입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집 하나 예, 있으면 본인이 그쵸 만족한다. 그쵸. 이러고. 자기가 이제 진짜로 여기서 영주하기 위한 예, 그렇게 여기서 내 가족이랑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겠다. 요런 보금자리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투자적인 성향을 많이 본다고 하시면 이제 도심 에리아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성향이 이제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이제 집을 산다 있고 이제 내 가족이랑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이제 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이런 이사를 간다기보다는 좀 주로 거기 진짜 오래 살 생각으로 그러면 집을 사는 건가? 대체로는 예 다시 뭐 살 필요 없이 대체로는 이제 거기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 편인데 이제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각을 하고 이제 재구입을 하시는 재매매를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이제 뭐 집을 일단 살 때 가족이 늘어났다. 뭐 우리 마누라가 우리가 이제 아기가 뭐 하나 있었는데 마누라가 아기를 하나 더 생겨가지고 도무지 이 좁아 터진 집에서 넷이는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좀 큰 집을 사는 거니까 예, 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 김에 그럼 사야겠다 이러고 뭐 구입을 하시거나 이런 패턴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넷이서 지지고 볶고 잘 살았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컸어.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갔어. 그러면 이제 줄일까요? 예? 집을 줄이나요? 그쵸. 이제 이게 우리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큰 집에서 둘이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좀 이제 노후를 위한 그런 좀 타이니 하우스 뭐 그런 데로 가는 건 어떨까요? 이러고 이제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뭐 그런 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저희 또래들이 재테크 뭐 이런 거에 좀 영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네. 부동산 얘기 많이 하고 주식, 맞아. 미장 뭐 이런 거 그쵸? 예, 그리고 코인 뭐 이런 거 관심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맞아. 가끔 이제 저희도 이제 격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뭐 현물 뭐 이제 금이나 뭐 이런 거 달러 뭐 이런 거 어때요? 거기에는? 일단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그 또래 친구들하고 막 투자 관련된 얘기로 뭐 분위기가 달아오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잘 못 느꼈고요. 뭐 있긴 있는데 뭐 대체로 인제 일본은 인제 그 연금 제도가 지금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지금 인제 투자를 하되 60세 이후에 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좌. 연금 계좌. 그치. 연금 계좌식으로 그거에서 인제 투자를 하면은 연간 뭐 몇백만 원까지는 그게 인제 세금이 비과세를 비과세를 해 주는 그런 인제 제도가 뭐 또 바뀌든지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기는 하는데 한국만큼 막 임장을 다녀야 되고 막 코인을 해야 되고 막 지금 미국 주식을 사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아직 안 또래 샀어? 친구들하고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또래 친구들하고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인제 그것도 사실 케바케긴 한데 저는 예, 제가 여자 친구들하고는 거의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이제 뭐 가끔 그런 인제 그 비과세 계좌 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막 그걸로 막 해야 돼 막 이런 그쵸. 예. 그렇게 달아오르는 그리고 경우가 너무 없지 장기적이니까. 않나 예, 많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 드네요. 뭐에 관심을 가지죠? 아무래도 연애. 그쵸. 아무래도 아. 사람이 또 일본이 약간 대헤테로의 나라라는 저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저는 남초 직장에도 있어 봤고 여초 네네. 직장에도 있어 봤고 여초 직장이 이제 현재 직장인데 있어 본 결과 이제 둘 다 이제 뭐 대헤테로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대체로 이제 좀 오늘 약간 얘기가 달아오르는데 하면 이제 뭐 어떤 남자를 최근에 만났는지 어떤 여자를 최근에 만났는지라든지 뭐 요즘 남친 여친이랑 어떤지 라든지 이제 없으면은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지 약간 그런 예. 그러면은 약간 우리 지금 한국도 약간 결혼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육각형의 남자, 육각형의 여자 막 이런 것도 찾고 막 결혼 정보 회사에 그런 것도 되게 많아지고 관심도가. 네네. 약간 그러면은 약간 일본도 그런 뭐 육각형 딱 내 이상적인 남자의 상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정부 회사들이나 약간 이런 게 좀 있나요? 일본은 근데 되게 스펙트럼이 일단 되게 넓고요. 음. 한국은 되게 다들 뭔가 이상으로 삼는 이상형이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다들 비슷하다라는 걸 사실은 느끼는데 인생이 있는 것 같아. 원하는 조건들이 좀 그치. 비슷하다. 그 원하는 사이가. 조건이 어느 정도 다들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일본은 그 정도는 일단 아니고요. 너무 다양하다. 취향이 일단 다양하고 일단 그렇게까지 완벽을 원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다들 결혼을 되게 일찍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다들 20대쯤에는 팔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 좀 우량한 물건들은 이미 다 이제 품절이 되어 있고 이제 예, 품절이 안 된 아직 시장에 매물로 남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신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극과 극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나는 진짜 실컷 놀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진짜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대체로 막 뭐 소개팅이라든지 되게 그런 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은 일단 소개팅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다 그럼 자만추예요? 자만추는 아닌데 이제 대체로 하고 그때 누구 좀 부른다 뭐 이런 뭐 거요?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국에서 생각하면 좀 단체 미팅? 뭐 대학생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10대 20으로 해요? 10대 10?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3대3 4대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회사 들어오고 나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회사팅. 그치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그것도 사실 사회초년생 때나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대체로는 다들 어플이나 그래도 많이 쓰니까. 어플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어플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플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냥 진짜 보통의 어플? 틴더. 틴더는 세계적으로 조금 조금 이제 분위기가 약간 연애 상대를 찾는다기보다는 라이트하게 약간 좀 오늘 밤에 조금 예. 외롭다 약간 그런 느낌? 저의 편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대체로 근데 건실한 연애 상대를 찾겠다 뭐 하는 편으로 보통의 여러분들이 쓰는 어플 몇 개가 있고 뭐 틴더나 뭐 약간 그런 외로움을 달래고 싶다는 목적 뭐 이런 게 몇 개가 있고 아니면은 되게 약간 그 조건이 까다로우신 분들 저 를 위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뭔가 결혼의 그 조건들이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질문도 많고 되게 결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막 그런 어플들도 있고 뭐 아이를 갖고 싶으면 뭐 네네네 맞아. 그건 근데 보통 어플에도 그런 게 선택지가 다 있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연애만 하고 싶은지 결혼도 시야에 넣는지 그건 그냥 보통의 어플에도 다 선택지? 그러니까 본인 약간 소개 페이지에 그걸로 있고 선택지가 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약간 더 하이 클래스? 뭐 자산 100억 이상? 자산도 자산인데 이제 제가 특정 어플 명까지 언급은 안 할게요. 근데 이제 남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벌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직업인지 이런 걸 올려가지고 여자 회원들이 그거를 투표를 해요. 그래서 80% 이상이었나? 하여튼 그게 아니면은 이 사람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 조건 자체가 기존의 회원들에게 예. 통과를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그렇습니다. 기존 회원들에게 통과를 잔인하다. 받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얼굴 사진이랑 그런 약간 본인의 이제 조건들을 써놓고 그거를 이제 지금 현 회원들 이제 그걸 하죠. 붐따 이걸 해가지고 이제 뭐 70% 이상 뭐 동의를 안 하면 이건 가입을 못하는 약간 그런 남자 여자 똑같은데요.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압도적이거나 뭐 재력이 짱이거나 뭐 하나가 그런 탁 탁월해야 그치. 하는데 여자는 야 일단 예쁘면 된다. 예,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뭐 비슷하네요. 예. 근데 하여튼 기존 회원들이 이거를 부모 붐따를 해가지고 가입을 할지 말지가 정해지는 그런 어플도 있고. 그런 어플은 한국에도 있나요? 있습니까? 모르겠네. 뭐 분수저 막 뭐 그런 거 있던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 뭐 기존 회원이 그걸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평가가 그런 빡빡한 어플은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예,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대체로는 다들 보면 그 보통의 어플을 만나가지고 뭐 사귀거나 결혼하는 커플들은 많이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런 추세군요. 예. 근데 뭐 대체로 자만추도 진짜 많고요. 일단 다들 결혼을 일찍 해요.
일찍 하고 근데 이거는 이것도 약간 신기해요. 일찍 한다는 게 그러면 그 자본이 있어야 우리는 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일찍 하면은 그냥 없이 그냥 일단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일본 건가요?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런 재산이 얼마나 모여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딱히 관심 없고 아, 그냥 결혼식 하는 것도 그럼 비용이 많이 안 드나요? 이게 약간 코로나 전후로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냥 딱히 식을 안 올리는 그런 커플들도 일단 많이 생겼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결혼식 한 개 와주세요 막 이런 거보다도 대체로 저 오늘 입적했어요 막 이런 거 입적 그 서류에 혼인신고했다 그래서 저 뭐 대체로 막 축하해 이런 거 하면은 막 지난주에 뭐 남자친구랑 가서 입적을 하고 왔습니다. 축하해 막 이런 느낌. 그걸로 끝나는. 그치. 그리고 결혼식을 해도 사실은 다 안 불러요 한국처럼. 안 부르고 되게 엄선된 사람들만의 부르기 때문에 진짜로 엄선된 그만큼 이제 돈도 많이 내야 되는데 진짜 엄선된 사람만의 부르기 때문에 딱히 식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입적을 했다니 너도 이제 드디어 일부녀가 약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그런 추세고 그렇게 막 재산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살면서 같이 꾸리는 거지 이런 게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의미가 더 견고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결혼식도 보이기 위한 그치. 또 이렇게 좀 뭔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약간 훨씬 우리나라보다는 결혼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한번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부부들은 우리나라는 그 결혼기념일을 결혼식을 한 날짜로 챙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입적한 날짜, 그러니까 혼인신고 날짜를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웠어요. 왜냐면 입적을 아예 먼저 하고 식을 완전 나중에 올리는 커플들도 있고 되게 의미 있는 날을 골라서 또 그 날을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 혼인신고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혼인신고 하러 가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약간 혼인신고 하러 가는 날과 그게 또 그 서류상으로 확정되는 날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날이지 않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하네요. 네. 근데 다르더라고요. 신청해도 일주일 뭐 2주일 걸리더라고요. 그건 답은 안 하는 나오는 게 아닌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로. 입적이 막 다들 그래가지고 막 시청 같은 데서 사진 찍고 와요. 거기 뭐 있어 그렇게 축하합니다. 일자 이렇게 스탬프 찍혀져 있고 사진 찍는 그런 코너가 있어. 거기서 막 아주 깨가 볶아 떨어지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고 오더라고. 예. 저는 진짜 인상 깊은 게 옛날에 이제 유럽 여행했을 때 베네치아 여행할 때 거기가 사실 신혼부부들도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유독 인상 깊었던 게 그때 뭐였지 무슨 성당이었나 뭐 줄을 섰었던 것 같아요. 입장을 하기 위해서 제 바로 앞에 있었던 커플이 일본 커플이었는데 신혼부부 같았는데 너무 물고 빨고를 너무 하시는. 그래요? 일본이 되게 문화가 달라졌구나.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서양인보다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다. 일본인들은 이렇게 뜨겁구나. 약간 이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특출나지 않았나. 그랬을까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참 이제 피렌체가 일본 신혼부부들의 유명한 장소였던 걸로 기억해서 피렌체랑 베네치아.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냉정과 열정 갈 때 책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자주 마주쳤던 것 같아요. 커플들. 네네.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예. 그분들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길. 네. 왔다. 네네. 왔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또 나눠야 될 이야기 주제가 더 있는데 1탄을 여기서 끊고 저희가 한번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탄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요? 2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다음에 봬요. 안녕. 감사했습니다.